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프랑스의 작가 아니 에르노인데요. 프랑스의 작가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많이 해왔지만 여성 작가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아니 에르노의 소설 중 한 권인 얼어붙은 여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르노는 1940년 프랑스 노르망디 소도시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 교직 생활을 하던 중에 1974년 자전적 소설 빈 장롱으로 등단했습니다. 에르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전적인 글을 쓰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부모 이야기, 사춘기의 방황, 지루하던 결혼 생활, 임신 중절의 아픔, 어머니의 죽음과 유방암 등 본인이 살면서 겪은 일을 글로 녹여내죠. 스웨덴 할리먼은 노벨 문학상 발표에서 개인적인 기억의 뿌리와 소외, 집단적 억압을 용기 있게 임상적 예리함으로 탐구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아니 에르노의 작품이 감정적으로 소화하기에 버겁다고나 할까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그녀가 드러내는 욕망의 적나라한 묘사들과 저돌성, 감정적 예민함이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야말로 작가 아니 에르노가 다른 작가와는 구별되는 남다른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그녀가 지닌 뛰어난 기억력과 그에 기반한 과거 경험에 대한 예리한 서술은 읽으면서도 입이 딱 벌어지고 맙니다. 그녀의 작품은 이미 우리나라에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중 얼어붙은 여자는 그녀의 초기 작품이자 한 소녀가 학창시절을 거쳐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기까지의 성장소설인 만큼 특히 여성분이라면 공감하기 쉬운 내용이기도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카페와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분담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니 에르노. 작가의 삶처럼 이 책의 주인공도 비슷한 집안 환경에서 자랍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일하시고 집안일을 나눠서 하시니 게다가 얌전한 성격의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괄괄한 성격이다 보니 남녀의 역할이나 성향 차이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못하죠. 제가 관련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오후에도, 아니 결코 집을 나가지 않는다. 아버지는 집에 있다. 아버지가 커피와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채소 손질을 한다. 한쪽에는 남자들의 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의 길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이 산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세계를 형성한다. 그들은 똑같이 알고 똑같이 걱정하고 매일 저녁 아버지는 금전 등록기를 열어 그 안에 돈을 꺼내고 어머니는 돈을 세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시원찮네 라고 하거나 어느 때는 괜찮군 이라고 한다. 다음날 두 분 중 한 명이 우체국에 돈을 넣으러 갈 것이다.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언제나 어떤 규칙이 있지만 우리 집의 규칙은 어머니가 빨래와 다림질을, 아버지가 정원일을 하는 것만 관습에 따랐을 뿐 나머지는 두 분 각자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정해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식료품점을, 아버지는 카페를 맡았다. 아버지가 내 아침 식사를 준비해준다. 학교도 데려다 줄 것이다. 식사를 준비할 것이다. 오후가 되면 마당에서 목수일을 하거나 어깨에 삽을 메고 정원으로 가기도 한다. 내가 보기엔 차이가 없다. 주인공인 그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녀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을 읽을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바람만큼이나 그녀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손님이 오면 무언가를 대접해 내오는 역할을 맡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뛰놀도록 키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여성으로서 남성과 달리 어떠한 태도나 역할을 따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라납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는 적어도 어떤 그늘, 말하자면 여자아이는 순하고 약하며 남자아이보다 열등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리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배경이 중산층과는 다른 빈민이나 노동자 계층의 다른 삶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남자아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자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수녀님들은 그녀가 남자와는 다른 여자아이기에 다른 태도와 욕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농부? 좋아요. 비서? 전부 아주 좋아요. 그러고는 왜 그렇게 되고 싶은지 묻고 대답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내 차례가 되자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너는 분명 네 엄마처럼 식료품점을 하겠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려던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녀는 분명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할 수 없지. 그리고 조용히 활짝 웃고 있는 마리폴이 말할 차례가 됐다. 마리폴, 너는? 저는 엄마가 될 거예요. 아이들 모두 내숭 떠는 여자애들까지 아우성치며 웃어댔다. 서로를 쳐다보면 웃는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다들 서로를 쳐다보면서 책상을 두드려댔다. 끔찍했다. 실베스트르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들, 조용히 해요. 그러더니 엄한 눈빛으로 우리를 제압하면서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이에요.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다. 농부, 의사, 심지어 수녀도 있었지만 식료품점 주인을 하겠다는 아이는 없었다. 그 일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아있다. 아마 내가 패배했다고 확신하게 된 최초의 경험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성녀 실베스트르 드 리지오의 선생님은 성실하게 단번에 2개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식료품점 주인의 딸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어린애를 애지중지하고 유모차를 미는 그 이상의 운명은 없으리라는 사실을. 참으로 우리의 학교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다루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서툰지요. 올해 82살인 아니 에르노가 학교에 다녔을 시절은 오래전이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까 싶습니다.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그 아이가 어떤 차림새인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른들은 아이의 미래를 쉽게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지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일찍이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죠. 자기 집과 다른 규칙과 질서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그녀는 친구 브리지트의 집에서 알게 됩니다. 브리지트의 어머니는 언제나 집에 있었고 부엌에서 빨래, 바느질, 청소 등으로 분주했죠. 문 손잡이를 문질러 광을 낸다든지 어떤 요리를 할지 한참 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딸 브리지트는 어머니의 요리를 도와 채소 껍질을 벗기곤 했죠. 물론 그녀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여자아이의 무능력에 대해 남자아이와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아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다림질하고 요리하고 청소할 줄 모르는 것으로 이해한다.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할래? 반박하기 힘든 논리를 가진 대단한 질문, 공지에 몰아넣는다. 달걀도 삶을 줄 모르는구나. 그래, 됐다 됐어. 네 남편이 시골 사람들이나 먹는 야채 수프를 좋아할지는 네가 알게 되겠지.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부엌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전거나 타라고 할 때조차 방을 청소하고 행주며 손수건 같은 간단한 것들을 다림질하며 빨래를 널기 시작합니다. 15살, 학교의 선생님들로부터 그녀는 바르고 사랑받는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때 남자들은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여자들은 그러한 남자들의 단순한 욕망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여성은 남성들이 차지할 대상인 것이죠. 그녀는 이처럼 남녀에 대해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시각에 대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라지도 않았고 그러한 차이를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와 함께 남성을 향한 사랑에 대한 욕망에도 점차 눈을 뜹니다. 그녀는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고 사랑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당신이 내게 하라시면 뭐든지 하겠어요 라는 에디트 피아프의 가사는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이처럼 남녀 차이에 대한 거부감과 동시에 욕망의 샘솟음을 경험하는 주인공. 결국 사랑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원하는
남성과 다른 존재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그녀는 중등교사가 되고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녀는 책을 사랑하고 특히 사르트르나 까뮤 같은 철학자들의 책에 심취합니다. 또한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집니다. 철학책이 그녀가 남성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요소였다면 사랑은 그녀가 남성과 다른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요인이 됩니다. 여성은 자유롭게 욕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며 그녀는 절망합니다. 책을 읽는다. 당연히 사르트르와 까뮤를. 원피스나 실패한 만남의 문제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졌는지 모른다. 나를 연재소설과 여성소설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한 해방과도 같은 독서. 이 책들의 작가가 남자고 그 주인공들 또한 남자이지만 나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나는 라와 로캉탱, 나와 메르소를 동일시한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성별이 없고 정답도 없다. 그래, 하지만 여름 치마와 2달 동안의 데이트가 허락해준 더 짙어진 포옹과 함께 찾아온 이 갈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늘 더 멀리까지 나아가고 싶다. 그도 마찬가지다. 그의 손이 처음으로 나의 등을 더듬고 나는 와락 긴장한다. 나는 숨을 멈추고 속옷에 후크가 풀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내가 이제 더는 읽지 않게 된 소설에서처럼 나는 그를 세차게 밀어낸다. 내 자유의 원칙이 비질에 쓸려나가고 여자들을 위한 유용한 충고가 재빨리 떠오른다. 하자는 대로 하는 여자들을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다. 시작하면 더는 멈출 수 없다. 나는 과묵한 나의 동반자를 아주 좋아하고 때로 즐기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매달 28일째 되는 날 나의 미래가 멈춰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건 원치 않는다. 내가 17살이었을 때만큼 성적 자유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관능에 가까워진 적은 없으리라. 나는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명백하게 파악한 첫 번째 차이는 나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언젠가 그 차이가 없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남자아이는 자유롭게 욕망할 수 있어. 하지만 넌 안 돼. 이 아가씨야. 참아. 그게 관례야. 대학에 들어가고 남자친구가 이건 까미가 한 말이지. 어떤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그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확한 말이야. 너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니? 라는 말과 함께 결혼을 제안하자 그녀는 기쁨에 벅차올라 결혼을 결정합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말은 갑자기 그녀에게 은총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모두 학생이었을 때 잘 모르면서 함께 꾸려가기 시작했던 집안일은 1년여가 흐른 다음부터는 어느새 그녀의 몫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나나나 어머니 치마폭에서 요리를 도운 과거가 없었다. 왜 둘 중에서 나만 이것저것 해봐야 하나. 닭은 얼마나 오랫동안 삶아야 하는지, 오이의 씨는 제거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알아보려고 왜 나만 요리책을 탐독해야 하고 그가 헌법을 공부하는 동안 당근 껍질을 벗기고 저녁을 먹은 대가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가. 어떤 우월성의 명목으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녀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낳기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욕망, 완벽해지고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성성의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막연한 믿음. 어쩌면 아이를 통해 남편에게 조금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생각 속에서 아이를 낳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바쁜 생활이 시작되자 점차 집안일은 그녀 몫이 되었고 결국 남편은 직장을 얻지만 그녀는 중등교원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 시도 자체가 미친 짓이었다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남편이 성공한 게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직장을 얻어 일하게 된 남편은 그녀에게 집안일을 모조리 맡길 뿐만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녀는 아직 중등교원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말이죠. 대체 하나도 준비된 게 없군. 12시 20분이야. 이보다는 계획을 더 잘 짜야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 밥은 먹여놨어야지. 나는 정오에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어. 나 일하잖아. 당신도 알겠지만 이제 더는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럼 내 생활은 같은 생활인가? 수업을 들을 수도 없는데 아이, 음식 등 가장 일상적인 일 때문에 험악해지는 분위기. 잠시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를 먹는다. 그녀는 중등교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점차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녀는 변화를 위해서 둘째 아이를 가지고 낳기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두렵고 허둥지둥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여성의 인내심. 그들은 그것을 애정이라 부른다. 나는 둘째 아이를 잘 키우고 세계 학급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장을 보고 식사를 만들고 고장난 지퍼를 바꿔 달고 아이들의 신발을 사는 경지에 이르렀다. 놀라운 일은 그가 항상 나를 설득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일주일에 4일 하고도 반나절 동안 집에서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여자라고. 그렇다면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인을 일주일 내내 도우미로 부리는데 대체 어떤 남자가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나의 수련 기간은 끝났다. 그 후로는 익숙해진다. 집안에서는 커피 그라인더, 냄비 같은 것들이 내는 수많은 자잘한 소리, 집 밖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선생님, 카샤렐이나 로디의 브랜드 옷을 입는 중경 간부의 아내, 얼어붙은 여자. 뒷부분에 보면 남편과 그녀가 동시에 결혼이 각자의 생활에 제약이 된다는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잠시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니 에르노는 이 책을 출간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에르노의 이혼은 그녀가 성역할 속에서 꽁꽁 얼어버린 얼어붙은 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벗어던진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차이지우는 방식의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한 소녀의 삶과 욕망을 성인이 되어 아내가 그리고 엄마가 될 때까지 변화시키고 굴절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섬세하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의 무엇보다 훌륭한 점은 여성의 고뇌, 때로는 불행에 관해서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성으로서 겪는 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단순히 초점을 맞추고 비판하기보다 그 속에서 여성이 갖는 욕망의 다채로움이 어떻게 변주해 나가는지를 생생하고도 날카롭게 보여준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아니 에르노의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우리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이유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욕망과 꿈을 재단당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삶은 여성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남성에게도 분명히 강압적이고 또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남녀에 대한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조금은 떨어져서 함께 사는 사람의 욕망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자유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관계. 우리는 이제 고정적인 남녀 역할을 넘어서 그러한 상호 성장과 배려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의 저서 얼어붙은 여자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